안녕하세요. 기계공학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합 16편으로 부스터 실린더를 사용한 파워 증폭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공합 실린더의 이론 출력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 압력을 보니까 4kg 펄스/per 평방센티미터. 현장에서는 주로 유럽 단위인 바 단위를 많이 쓰고 있죠. 또 때로는 미국의 푸사이 단위, 또 국제 단위계인 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는데 표에는 미터법 단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합은 주로 이제 4에서 7kg 펄스/per 평방센티미터 압력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력을 상용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공합은 1단 압축을 했을 때 압축의 한계 능력과 또 공기 자체가 기체이다 보니까 기체의 압력이 10kg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고압가스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낮은 압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합의 단점인 실린더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압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압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공합으로 파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합 부속 기기가 있다. 그게 바로 부스터 실린더, 에어 하이드로 부스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를 하나 볼까요? 피스톤 직경, 튜브 내경이 50파이인 실린더가 사용 압력 6바일 때 출력은 117kg 펄스, 국제 단위계인 뉴턴으로 환산하면은 9.8을 곱하니까 약 1154 뉴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공합은 큰 힘을 못 내요. 물론 이제 튜브 직경을 500파이짜리를 쓴다, 그렇게 되면은 약 11톤까지의 파워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공합 실린더는 튜브 내경을 기준으로 20에서 63파이까지를 소형 실린더, 80에서 160파이까지를 중형 실린더, 약 300파이까지를 대형 실린더다라고 해서 메이커가 표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소형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과 달리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큰 힘을 낼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이제 공합의 단점은 저속에서 정밀 이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표준 사용 속도를 보게 되면은 50에서 750ml/s로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압축성 유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실린더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현상, 전문용어로 스틱 슬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 이송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도 에어 하이드로 컨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유압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정밀 이송이 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이나 유압 실린더의 출력은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서 F는 A 곱하기 P라고 합니다. 여기서 A는 피스톤의 수압 면적을 뜻하고 P는 작용 압력을 뜻하죠. 때문에 실린더에 전진할 때 이론 출력은 피스톤의 단면적 곱하기 작용 압력이 파워가 되겠고, 후진할 때의 출력은 피스톤의 면적에서 로드의 면적을 빼야 됩니다. 그 면적 곱하기 P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실린더는 후진할 때의 출력이 전진할 때의 출력보단 작게 됩니다. 이거는 이론 출력이고, 모든 기기는 이제 에너지 변환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출력은 이론 출력 값에 추력 보정 개수 미우를 곱해요. 이 미우 값은 소형의 경우에는 0.8, 중형은 0.85, 대형은 0.9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실제 출력은 이론 출력 값의 80%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기계에 적용할 때는 이 실제 출력 값에 여유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는 또 적용 출력이라고 해서 베타를 적용을 해요. 베타는 이제 부하율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하율은 통상 70%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 출력에 약 0.7을 곱한 게 적용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스터 실린더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내부 구조도예요. 이쪽은 이제 공합으로 작동을 하는데 단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여기가 A1이라고 했을 때 이 피스톤 쪽의 단면적은 굉장히 작죠. A2가 되는 거예요. 이 단면적 비, 즉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서 이 노드 측에 높은 유압이 송출이 돼서 유압 실린더를 구동하는 원리로 파워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외관 형상은 요거는 SMC의 제품이고, 요거는 KCC 전공의 제품입니다. 부스터 실린더의 구동 회로 예를 보겠습니다. 공합 조정 유니트 보이죠? 공합 솔밸브. 여기까지는 공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압 실린더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부스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는 부스터 실린더의 출구 쪽에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보다 더 정밀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에어배기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에어가 혼입되면은 실린더의 운동이 이제 불규칙하고 파워 변동이 발생을 하겠죠. 제조사의 부스터 실린더 사양 예입니다. 그래서 증압비를 보니까 1대7, 1대10, 1대16, 1대25 이런 비율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공합 부분에 0.5MPa 오버의 압력을 사용했을 때 1대 10짜리 부스터 실린더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스터 실린더 출구 쪽에는 10배 5MPa 50바의 압력이 형성이 되는 그런 원리다 그 얘기죠. 1대 25짜리를 쓰게 되면은 25배인 12.5MPa 125바의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예로 실린더의 직경이 50파이짜리인 실린더를 6바의 압력으로 작동시킬 때 이론 출력은 118kg 펄스 1154N이지만은 25대 1짜리 부스터 실린더를 사용한 경우에 유압 압력이 25배인 150바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실린더의 출력은 2945kg 펄스 28,856N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부스터 실린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갑식과 예압식이 있는데 지갑식의 경우에 해로 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솔밸브를 사용을 했는데 부스터 실린더는 오포트 2위치 솔밸브를 쏟고 그다음 유압 실린더 쪽에 후진 쪽에는 3포트 2위치 솔밸브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조작을 할 때는 솔 1, 2를 동시에 온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증압기에 통해서 고압이 나와서 유압으로 가고 그리고 후진 쪽에는 이제 배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진 운동을 하게 되겠고 솔 1, 2를 오프하게 되면은 압력 P가 B포트로 나와서 부스터 실린더를 후진시키고 마찬가지로 유압 실린더도 후진을 시키게 되는 이런 원리로 작동되는 게 바로 지갑식 부스터 실린더다. 반면에 A압식 부스터 실린더는 공유 변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솔 1, 2가 있는데 먼저 솔 1을 조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솔 1의 파워가 공유 변환기의 유압을 증압기를 통해서 유압 실린더로 전진 운동을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솔 2를 온시키게 되면은 증압기의 출력이 유압 실린더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소위 1공정에서는 이제 저압으로 작동을 하고 2공정에서는 고압으로 작동해서 프레싱이라든지 엠보싱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A압식 부스터 실린더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스터 실린더의 적용 분야는 공합 제어로서 유압 실린더를 구동해서 큰 출력을 얻는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량물을 이송을 하거나 또는 클램핑을 하는 이런 경우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유압 펌프를 적용할 수 없는 환경 그런 분야에서도 특성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기가 바로 부스터 실린더입니다. 여기는 유압 실린더고 부스터 실린더의 출력이 유압 실린더의 전진축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합 솔밸브가 보이죠. 솔밸브 공합으로 제어를 하고 실제 구동은 유압 실린더로 큰 파워를 발휘한다. 이런 분야에 적합한 게 바로 부스터 실린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스터 실린더를 선정을 하거나 사용상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에이스타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